안녕하세요. 아는 재미, 알아가는 재미도 있으면서 골라듣는 재미까지 있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 오늘 문제 4번 할 거고요. 자, 우리 4교시 4번이고요. 오늘 이제 수목 전정의 목적, 기본 원칙, 전정 시기를 뭘로 해라고 그랬죠? 계절별로 설명해라고 했습니다. 다 아는 문제고 또 여러분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잘 쓸 수 있는 문제를 설명을 잘 드렸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말 그대로 아는 재미, 알아가는 재미죠. 그래서 잘 쓸 수 있는 문제는 제가 이제 대략 설명을 하죠. 그죠? 좀 잘 쓸 수 있는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조금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내용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출제 의도 및 주요점 파악하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제가 적어놨고요. 다 또 선택을 했으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다들 다 조금 힘들어하는 내용이죠. 사실 그죠? 1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조금 잘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떤 시사점을 잘 모르면 잘 못 쓸 수도 있고 2번 같은 경우는 구조라든지 그 플레인에 관한 그렇게 설계 내용들을 잘 모르면 또 잘 못 썼을 수 있을 것 같고 3번 같은 경우는 앞에 또 뭐였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장애인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유추할 수도 충분히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괜스럽게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이죠. 한번 안 봤더라면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일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안심 놓고 아이고 요거 하나는 문제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정의 목적 나왔고요. 기본 원칙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근데 이왕이면 1번에 이제 전정에 당연히 목적이 나왔으니까 목적을 쓰시는 게 맞고요. 자, 2번에는 기본 원칙 당연히 들어가겠죠. 자, 이제 3번에는 우리가 시기를 계절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절별 우리가 전정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저는 다 적어놨지는 않는데 우리가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적어도 되고요. 또는 우리가 목적별 여기다가 바로 3목적별 계절 목적별로 또는 계절별로 이렇게 전정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방법이라든지 이제 당연히 이해되면 4는 방법이 아니고 이제 전정시 유의사항이 나오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논술을 써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주요 포인트가 3번에 있다면 4는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유의사항이라는 개념을 적어야 되는데 이때 유의사항도요 그냥 맹목적으로 적지 마시고 우리가 목적이 전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뒤에 유의사항을 적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자 목적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왕이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봄에는 주로 이제 계약 결실을 위해서 우리가 전정을 하게 돼 있죠. 그죠? 이번 같은 경우는 이번이 아니고 여름 같은 경우는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전정을 잘라줍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정은 뭐 강전정, 약전정 뭐 이런 식 경우를 많이 하는데 아니면은 또 주로 이제 강정장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많이 해주죠. 자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병충해 방제하기 위해서 많이 우기지면 안 되니까 확 잘라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 자기 어떤 그거를 위해서 너무 이 뭐라고 그러죠? 호흡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정정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전정의 어떤 개념은 실제로 봄에라든지 이런 거는 계약결실이라든지 여름에는 병충해 방제, 겨울에는 우리가 가을에는 기력
기력을 이제 충진하기 위해서 제가 겨울철에 잘 견뎌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이제 주로 이제 겨울철에는 안 하죠, 그죠? 가을까지 주로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겨울에 필요에 의하면은 뭐 이식을 위해서라든지 뭐 이럴 때도 사실은 약 증정을 해주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가을이나 겨울 이래 가지고 같이 뭉뚱거려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봄과 여름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목적은 우리가 약전정, 강정정 이래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개화결실이라든지 아니면 목적 자체를 개화결실 또는 병충해 방제라든지 비륵정전 이렇게 바로 넣어서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타이틀하고 개화결실은 주로 뭐 때문에 해주고 짜고 저짜고 그 다음에 또 뭐 일식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 일식할 때에 관한 내용도 뭐 일식 전, 일식 후라든지 다 이런 것도 사실은 기력 충진을 위해서 해주죠. 그죠? 아니면 동화작용의 억제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목적의 한 부분으로 넣어도 되는데 문제는 같은 라인으로 적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뭐 개화결실이라든지 어떤 개화결실로 시작을 했다면 기력 충진의 어떤 개념을 쭉 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약증정 갔으면 강전정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식의 어떤 개념으로 갔다면 주로 이제는 호흡의 어떤 그 조절이라든지 그 탄소 동화 작용의 조절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내용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라인의 같은 단어의 문장의 통일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적을 뭐 말 그대로 개화결실했다가 그 다음에 뭐 강정정 이런 단어 목적에 개화결실했다가 그 다음에 강정정했다가 그 다음에 병충해 방지했다가 이런 막 단어들에 막 서로 엇갈리도록 적지는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는 기본 어떤 원칙,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원칙을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말 그대로 이왕이면 봄에 만약에 개화결실의 개념을 적었다면 이런 개념으로 쭉 단어들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개화결실일 때는 주로 뭐 약한 가지를 먼저 자른다라든지 그 다음에 튼튼한 가지가 아무래도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개념들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개화결실 뭐 이렇게 적어놓고 뭐 역지 자르고 어쩌고 저쩌고 뭐 물론 맞아요. 역지도 자르고요. 그 다음에 수평지도 자르고요. 쌍지가 돼 있으면 쌍지도 자르고 맞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개화결실에 하나의 주 가지를 놔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을 생각을 하면서 기본 원칙의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기본 원칙을 생각을 하면서 적어야 한다는 거죠. 목적에 따라서 기본 원칙을 생각을 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적었느냐에 따라서 기본 원칙의 내용들이 추려지는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방법보다는 이제 목적별, 계절별, 전장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적어도 이제는 뭐 상관이 없는데, 저는 방법 해놓고 그 다음에 계절별 전정으로 갔는데요. 뭐 유의사항 가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적별 또는 목적별로 계절별 아니면 목적별, 시기별, 계절별, 전정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들 이때는 다이어그램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아니면은 봄, 여름, 아니면 가을, 겨울, 아니면은 그 몇월 달, 몇월 달로 표시하는 게 더 낫겠죠. 12월에서 3월, 6월, 9월 시기 그리는 것 같아, 그죠? 자, 이랬을 때 이때 전장하는 이유가 나올 거고, 그죠? 자, 이때 전장할 때 뭐 때문에 해주고, 자, 목적이 옆에 적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해주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여러 옆에 글로서 내용을 풀이해주면 되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니면 여러분이 1월에서 12월에서 3월까지, 3월에서 6월까지, 여름, 아니면 7월까지, 아니면 여기서 뭐 몇 월에서 몇 월까지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이클을 하나 그려놓고 먼저 나중에 이것을 글로 옮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다는 거죠. 정리되어 있는 것을 글로 옮기기 때문에 훨씬 내용이 풍부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정에 관한 내용이고요. 지우려면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이제 5번이요. 토양의 물리적 성질입니다. 그죠? 자, 토양의 물리적 성질 중 토양 입자의 구분에 따른 물리성 성질, 물리성을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 토양학회 기준의 토양 삼각도입니다. 토양 삼각도를 그리랬거든요. 삼각도를 그리고 간략히 모식화해서 설명하랍니다. 자, 이거하고 어떤 같은 맥락의 표현이에요. 표현 방법은요. 왜냐면 모식도를 그리고 표현을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것도 제가 아는 재미, 알아가는 재미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면은요. 실제로 이제 자신만만 적용기술서에 우리가 69강에서 77강까지 전부 다 토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토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왜냐하면 수목식재나 무엇을 할 때 토양이 없으면 할 수가 없겠죠. 자, 시설물을 할 때도 우리가 토양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물이나 토목의 어떤 구조물을 할 때도 사실은 토양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토양의 성질을 아는 것은 중요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토양의 성질을 모르고 뭔가를 한다는 것이 되게 웃기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제일 중요한 곳은 어디냐면 토목이죠. 그죠? 토목이고 사실 또 건축이에요. 근데 건축은 기초할 때 어떤 토양의 성질을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내부 구조죠. 그죠? 근데 토목은 처음부터 끝까지 토양의 성질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 토양에 쓰는 어떤 기준이 이게 국제토양학회에서 쓰는 기준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그 자신만만 기술사에서 69강 77강에서 할 때 제가 아사히 맥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맥주 생각난다라고 뭐 이야기를 했어요. 아사히 맥주. 아사히 맥주 일본 거죠, 그죠? 근데 맛은 있어요, 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준을 토목에서 따르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왜 그랬는가를 오늘 마침 국제토양학회 기준 중에 토성의 삼각도가 나왔길래 왜 다른가를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험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보다 이제 이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토양이 이렇게 중요하게 따지주느냐를 정말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토양의 물리적 성질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신만만 적용기술사의 토양의 성질에 관해서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요. 아까 이야기했죠? 69강부터 77강까지 토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턱의 성질 구분하는 어떤 토양 삼각도는 입경 분석으로서 입도 구분을 했고요. 흙의 구조에 따라서 구분한 것입니다. 토양의 성질을 구분하긴 했어요. 자, 옆에 인터넷에 제가 농촌진흥청에서 찾은 내용이 있는데요. 주로 토양이 성질을 판단하는데 산림 토양이나 농촌에서 굉장히 토양을 또 성질을 많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원래가. 그죠? 산림을 알려면은 또 토양을 알아야 되거든요. 또 거기다가 그 또 농촌에서 어떤 작물을 하려고 보니까 토양의 성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양을 실제로 많이 우리 조경 식물 할 때는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나무 심는 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 산림이나 작물 이런 데는 주로 촉감법을 먼저 이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적혀 있죠. 그죠?
먹어보면 안 되겠잖아요. 안 되죠. 그죠? 근데 촉감을 보고 육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만져봤을 때, 아, 미사다. 뭐 이렇게 느낌을 하죠. 우리 도 사실 그러잖아요. 저 흙이 좋다, 나쁘다, 양토다, 뭐 진흙이다 라고 하는 것은 완전 육안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만져보죠. 그죠? 만져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모래는 까칠한 촉감, 뭐 미사는 어떻고 점토는 어떻고 이렇게 하죠. 사실 점토는 만져보면 그죠? 약간 끈적한 느낌이 들기는 들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다 말라 있을 때, 그래서 주로 육안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 촉감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농촌진흥청이나 산림청에서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필요한 세밀한 게 있으면은 들고 와서 그 실험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옆에 지금 삼각도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뭐라고 했어요? 물리적 구분을 하고 토양 성분의 어떤 그림을 그려서 해라고 했습니다. 삼각도 이런 모습도 있지만 사실 이런 모습도 있죠. 다 두 개 다가 삼각이죠. 이등분 삼각형이고 그냥 삼각형이고. 그래서 이거는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나요? 직각삼각형이기도 하고 이등변 삼각형이라고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내용들이 뭐 식토가 어떻고 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성질을 여러분들이 그냥 적으면 돼요. 뭐 적을 거 없죠? 뭐 식토는 어떻고 식양토는 어떻고 나무에 어떻고 뭐 어떻고 할 수는 있겠죠. 그죠? 물론 이게 실제로는 여러분이 더 좋은 답을 적는다면 우리가 그 KDS 기준에 식토와 양토 유기물의 함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가 어떻고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나요? 유기인 태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 정도 다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 다 외울 수는 없겠죠. 아니면은 질소 함량이 어떻고 인 함량이 어떻고 뭐 이렇게 적어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면 입도나 입경의 어떤 정도 를 적어도 상관이 없겠고 뭐 식토가 어떻고 했을 때 이거는 어떤 토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작물에 좋고 뭐 그 다음에 투수성이 어떻고 그죠? 주로 이제 우리 적용했을 때는 투수성의 정도라든지 그 다음에 경도가 어떻다라든지 주로 어디에 사용한다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적을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토양의 어떤 삼각도를 그리고 특성을 설명해라 할 때는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다 했다고 해서 기억이 다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했으면 그나마 이렇게라도 나오죠. 그죠? 공부를 했으면 그나마 이만큼 나옵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것조차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적을 때, 이게 왜 기억이 안 나 해서 난 바본가 봐.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그 많은 것 중에 우리가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삼각도를 가지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적용에 우리가 진짜 투소성의 성질 화학적 그 다음에 물리적인 성질이 어떻는가 정도 물리적인 성질이라는 화학적인 것은 pH라든지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그 화학적인 성질이라면 물리적 성질은 입도, 입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투수성, 흡수성 뭐 이런 것 정도잖아요. 그런 게 전부 다 물리성이잖아요. 그래서 화학적인 성질을 묻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성으로 구분을 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래서 답은 이 정도 끝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정말 궁금한 게 저는 이런 게 더 궁금하죠. 토목에서 쓰는 ASHTO 경법, 분류법하고 우리가 말하는 통일 분류법, 정말에서 국제 기준에서 쓰는 두 개 다 사실은 국제 기준입니다. 근데 이 쓰는 기준하고 삼각도법, 그죠? 삼각법하고 왜 다를까죠? 뭐가 다를까죠? 그죠? 자, 근데 토목 같은 경우는요, 아까 우리가 제가 아사이라고 했죠, 그죠? ASHTO, 그죠? 이 분류법 같은 경우는 체가름하고 굉장히 이건 구분을 굉장히 세밀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질이나 토성이라든지 성질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점성토라도 어떤 구조를 가졌고 어떤 입경이고 어떤 그걸 가진에 따라서 성질이 확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류를 해놓은 걸 보면요. 이렇게 보면 있죠? 조립토, 통가량이 어떻고 실터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분류를 굉장히 세밀하게 하면서 이렇게 분류 기호 있고, 그죠? 체가름까지 있고,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토양 정실하면서 우리가 액상한계라고도 우리가 해드렸습니다. 액상한계까지 구분을 싹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토목에서 콘크리트 구조물 할 때 액상한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흙의 성질을 우리가 다 알게 놨다는 거죠. 체가름부터 시작해서 액상한계까지 분류를 해가지고 그 성질의 어떤 흙의 성질을 그 무슨 토다가 아니고 딱 번호 기호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런 것을 사용을 하고요. 사실 우리는 그런 세밀한 정도는 필요가 없죠. 그죠? 대충 해도 나무는 잘 자라게 돼 있으니까 투수 잘 되고 어떤 유기 함량이 좋으면 잘 자라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통일분류법에 이렇게 25종으로 나눠놔가지고 조립토, 뭐 세립토, 유기질토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 놔 있는 것을 지금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 또 물론 이제 체가름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 또 KDS 기준에 체가름이 있죠. 그죠? 뭐 10% 이상 통과돼야 되고 25% 이상 통과돼야 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는표가 체가름이죠. 그죠? 이는 체에 걸렸을 때 걸려지면 굵은 거고 밑으로 떨어지면 가는 거죠. 그래서 50번 채, 뭐 4번 채, 뭐 이런 채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50%뭐 이하다는 건 수분의 어떤 정도죠. 그래서 몇 프로나 몇 프로냐.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뭐 GL이라든지 이러면은 뭐 크레이 진흙이 섞였느냐 안 섞였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흙의 종류를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삼각형의 어떤 도법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토양 기준에서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죠?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공부를 했더랬어요. 삼각도로, 그죠? 국제토양학회 기준에 의한 삼각도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지금 토목에서도 사용은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물로 봤을 때는 실제로 도로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AASHTO 분류법에 의해서 토목 흙의 성질을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구조물을 밑에 토목의 어떤 지반 형성을 할 때는 이 분류법을 따른다라고 나와 있어요. 토목 시공학에 보면은 그래서 이것의 차이가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들은 뭐 굳이 이것 가지고 사용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구분이 이런 게 다르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분류해놓은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복잡거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분류해놓은 걸 차이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분류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삼각 어떤 분류법, 국제 토양 기준에 의한 분류는 그나마 조금 더 간단하게 돼 있고 우리가 조경이나 산림, 그 다음에 농촌지능청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떤 기법이라는 거 그것까지 아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지금 하나 남았죠. 6번인데요. 그린 커튼이거든요. 그린 커튼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앞에 우리가 이체 녹화에 관한 내용하고 같은 유사한 맥락이니까 제가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121회는 마지막 어떤 분류 방법하고 같이 합쳐서 121회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